자, 다시. 산화가 뭐라고? 산소, 그 전자를 잃는 거. 전자를 잃는 것.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 것이라고 하면 약간 하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확히 안 음, 돼. 그게 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네. 좀 너무 쉽게 한 거고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얻는 것.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응식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CH4라는 게 있어. 메테인이야? 너 다른 걸로 해보자. 메테인이라는 녀석이 산소랑 결합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H2O가 생기잖아. 자, 수소가 이렇게 생기고 또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는 게 산소랑 결합하면 개수를 맞춰주면 이 MgO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 녀석이 0가 0가인데 2가 플러스가 되고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가 플러스가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원래 마그네슘은 플러스 10인데 전자가 두 개 중에 두 개 찾고 8개 중에 8개 찾잖아. 8개 중에 전자 두 개 있는데 2가 플러스란 건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지. 플러스 12가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중에 두 개 있고 8개 중에 8개 있고 여기 전자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네. 전자를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0가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전자를 두 개 얻었지. 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건 산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얻었다는 거는 환원이라는 거야. 왜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환원 그 산소랑 결합했다. 그게 산화다라고 얘기했냐면 산소란 녀석의 특징이 생각해보자. 산소가 플러스 8번, 8번이잖아. 두 개 중에 두 개 네. 찾고 8개 중에 6개가 찾으면 전자를 얻기가 편한 녀석이지. 그러니까 네. 산소가 전자를 얻는다는 얘기는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면은 대체로 산화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나중에 오늘 내가 그것까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이 이제 산화수라는 거야. 지금 쓰는 게 산화수야. 몇 가 플러스다, 몇 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면 얘는 1가 플러스고 4가 마이너스거든. 근데 얘는 0가야. 그런데 봐봐. 얘는 산소가 2가 마이너스가 되고 4가 플러스가 되거든. 봐봐. 전자가 4개가 잉여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야? 4가 플러스가 될 땐 전자 8개나 잃어버렸다는 뜻이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네. 예를 들어서 이 탄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산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랑 결합해가지고. 산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0가였던 게 2가 마이너스, 여기도 2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얻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 어쨌든 뭐 개수야 뭐 나중에 맞춰야 되겠지만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느낌은 이해가 가지. 네. 참고로 산화하는 개념에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반응시키면 1, 2, 1, 2 뭐 이런 숫자들이 있겠지. 이런 숫자 앞에 있는 개수, 반응의 개수하고는 완전히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선 그걸 배제해놓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지금은 이제 큰 포석 정도로만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선 산화수 선생님이 방금 예를 들어서 MgO가 있으면 얘가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마그네슘은 이가 플러스고 산소는 이가 마이너스라는 거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 요거 정도는 너 배웠잖아. 근데 쌤이 CH4를 썼다거나 CO2를 썼다거나 H2O 썼는데 얘네들이 얘가 몇 가 플러스 몇 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니? 뭐 이걸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먼저 거기에 대한 규칙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야. 주기율을 음, 피해서 전기 음성도라는 걸 네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주기율표를 그리면 수해립의 탄일산 분래 아마 써보자. 인항 영하 급한데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냐면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세기,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혹시 이거 처음 얘기하니 내가? 얘기해본 적이 있니? 아리까리해서 전기 음성도요? 처음 보는 것 같지? 아니요.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한 번쯤 얘기해 줬을 거야, 아마.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거든. 아마 이거 네가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그치, 같은데요. 극성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을 거야. 네. 극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AT하고 CL이 있으면 전기음성도 아마 그럼 너가 전기음성도 얘가 4.0, 3.5, 네, 3.0, 그거 했어요. 2.5, 2.0, 1.5, 1.0. 즉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라고 했잖아. 네, 그지? 0.9, 뭐 이거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1.2,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산화수법이 되는 거야. 몇 개 예외 사항이 있긴 하는데 그냥 관련돼서 그냥 당장 문제를 한번 보면 돼. 전기 음성도가 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몇 개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이런 거. 뭔가 복잡한 게 나와 있는 걸 내가 그냥 바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우선 크로미움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뭐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했을 때 어쨌든 얘가 3.5 전기 음성도라는 건 알고 있잖아. 어쨌든 전기 음성도에서 산소가 제일 크다는 건 알지. 그럼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 얘가 이가 마이너스거든. 그럼 네, 봐봐. 요 전체가 0가거든? 지금 전체 어떤 이온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 없다는 얘기는 0가라는 뜻이야. 그럼 전체가 0가면 얘가 2가 마이너스인데 7개니까 마이너스 14가 되지. 근데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그대로야. 알칼리 금속은 1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리튬, 나트륨. 그럼 얘는 1가 플러스인데 두 개 있으니까 2가 플러스밖에 안 되지. 그럼 얘가 네, 0가가 되려면 전체 0가 플러스 되려면 얘는 플러스 12가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럼 얘는 플러스 6가가 되는 거야. 두 개니까. 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보는 거야. 근데 정규모, 그렇게 치면은 K2는 4개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은? 두 개가 두 개니까. 요거는 무시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아, 지금 할 때는 앞에 있는 계속. 지금 산소는 그거 생각 안 했잖아. 네. 어쨌든 왜 무시하냐면 요거 어차피 다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거는. 모두가 두 개가 아, 되는 거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소는 1가 플러스가 되고 산소는 2가 마이너스가 되고 황 혼자 있으면 이렇게 0가라고 표시하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 1가 플러스가 되고 정겸sun은 2가 마이너스 그럼 1가 플러스 뭐 이렇게 되고 그럼 네, 여기는 2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6가인데 플러스 6가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3가가 되지. 그럼 여기서는 2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4가 플러스가 되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네, 봐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크로미움이 플러스 6가였는데 플러스 3가가 돼버렸지. 네. 그럼 전자를 얻은 거지. 그냥 산화된 거야, 산화. 그럼 전자를 여기서 잃었으니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황이란 건 0가지. 네, 0가인데 황이 여기서 보니까 0가가 3가 플러스가 됐지. 네, 그럼 얘는 환원이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을 때는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표현은 되게 간단해. 야, 플러스 6이었던 게 플러스 3이 되면 산화수가 감소한 거야. 산화수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가 가지. 그냥 전자석이 가지고 있는 이온가가 뭐냐 이거지. 간단하게.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고. 자, 근데 여기 산화제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기는 하는데 산화제, 환원제라는 표현은 별로 안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 자, 성호야, 너, 네, 밥 먹고 체하면 소화제 먹지? 네. 소화제 먹은 적 있는데, 소화제 지가 소화하는 거지, 남을 소화시키는 거지. 남을 소화시켜요. 소화제가 소화하는 거 아니잖아. 그 약간 좀 말이 네,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산화제라는 건 지가 산화하는 거겠니? 남을 산화시키는 거겠니? 산화시키는 거요. 그러니까, 지는 뭐 한다는 얘기야? 지는 환원한다는 얘기잖아. 음, 근데 얘는 지금 산화했지. 그러니까 틀린 네, 거야. 그러니까 음, 환원했다는 얘기는 산화제라는 뜻이고, 산화했다는 얘기는 환원제라는 뜻이야. 이 표현법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그러니까 황은 산화제가 되는 거고, 요 다이크로뮴산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원제의 역할을 했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봐. 다이크로뮴산 나도 이름이 지금 안 붙는다.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자, 네. 어쨌든 이 녀석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전자가 몇 개 움직였어? 2몰 반응했을 때 전자가 3개 2몰 반응했을 땐 전자가 총 몇 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얘 2몰 반응했다? 2몰 반응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얘 1몰당 결국 이 1몰 전자 3개씩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1몰당 반응할 때 전자 3개 움직인다는 거 이해가지? 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기본적인 산화수법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네. 저는 요 안에 있는 개수 맞추는 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 오늘은 요거 익히는 걸 목표로 삼자. 요거 익히는 걸 목표로 삼는데 여기 각각의 지금 봐봐. 여기 1과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이게 과망가니즈산 어, 과 어, 과망가니즈산 이온, 과망가니즈산 이온이거든. 과망가니즈산 이온인데 이름은 몰라도 되고. 근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기 전에 요 이온이 전체가 1과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이해가? 네.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얘가 전기음 성도는 우리가 얘가 아는 거니까 3.5면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플로린 네. 다음으로 높은 거야. 그럼 얘가 2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8가가 되게 얘는 플러스 7가가 될 수밖에 없지. 자, 그럼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2가 플러스가 되고 2가 뭐 그렇게 되면 얘는 2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럼 얘는 전자가 몇 개 움직였니? 어쨌든 우리가 산화하는 찾는 건 쉬워. 이거 산화하는 찾는 게 가끔씩 문제 나오니까 그런 거 정도는 이제 파악하면 아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됐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가 됐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한 앞에 있는 이 반응 개수를 맞추는 게 목표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그럼 반응 개수를 맞추려고 하면 자, 망가니즘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전자가 이동했어? 전자가 총 5개가 이동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요거 같은 경우 전자가 2개 이동했지. 이해가지?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고 치면 당연히 2배, 5배가 얘가 2개가 돼야 되겠고, 그지? 얘가 2개가 돼야 되겠고, 얘가 5개가 돼야 된다는 느낌은 이해가지? 네.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맞춰야 되는 게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2개가 되니까 산소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2개랑 5개랑 5개랑 했는데 그럼 8개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거의 개수를 맞추려면 얘가 2개가 되고 그럼 계속 수소의 개수를 그 다음 맞추면 16개가 되고 5하고 2가 되고 8이 되고 5가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요 개념을 할 수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식 완성하기 문제가 내신 시험에서는 어디서든 한 번쯤 나오는 개념이니까 어쨌든 산화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는 파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 잘 봐. 봐봐. 얘가 2개가 있고 요것도 2개가 있네. 신경을 안 썼더니 얘는 플러스 3가였고 얘는 0가였고 플러스 6가구나. 왜 이러냐. 자 플러스 6가였고 어쨌든 여기 플러스 3가가 됐잖아.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 왜냐면 여기 2개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때 전자는 총 기본적으로 6개가 이동했지. 3개가 이동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게 플러스 문제. 6에서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잘 봐봐. 물론 얘가 플러스 6가는 맞고 얘가 플러스 3가는 맞는데 여긴 크로미움 이온이 2개가 있잖아. 네. 근데 여긴 크로미움 이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아, 공평하겠지. 앞에다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해진 숫자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네. 얘한테만 맞춰진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요때 전자가 이동한 건 결과적으로는 전자는 6개가 이동했잖아. 3개 곱하기 2개인데. 잖아. 근데 요것도 여기는 2라고 있으니까 요것도 최소한 2개를 맞춰야 예의가 맞을 것 같아. 근데 얘는 네. 0가인데 여기선 전자가 이동한 게 전자가 2개가 이동했잖아. 네. 그러면 요걸 맞춰주려면 그냥 얘만 3배 해주면 깔끔하지. 네. 얘는 그대로 되고. 그래서 그럼 요걸 또 곱하기 3배 해주면 6이 6.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 굳이 3만 해도 되겠지. CL2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쓰면 되겠네. 요거는 2가 쓰면 되겠고. 그것만 잘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 거는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 게 뭘 맞춰줘야 된다고? 산소의 개수를 산소. 맞춰줘야 된다.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산소가 총 몇 개야? 7개가 되네. 그럼 얘는 H2O니까 7개니까 7개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네. 그 다음에 맞춰줘야 되는 게 그럼 6, 1, 지금 현재 3, 2가 됐는데 3, 2, 7이 됐는데 여기가 마지막에 14개니까 뒤에도 14개. 이건 14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이렇게 표시 안 하고 HCl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산의 그런 거 같은 게 제일 마지막에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
대충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연습 문제 2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요. 숫자, 내가 풀어볼게. 맞는지 한번 봐봐. 네. 비교하면 되잖아. 얘는 전자가 하나 움직인다, 그지? 네. 전자가 하나 움직이고, 얘는 플러스 6가였는데 플러스 3가가 됐으니까, 그리고 두 개가 되니까 전자가 6개가 움직였다, 그지?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6배만 하면 되니까 6FE,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CR2, O7, 이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6FE, 3가 플러스, 더하기 DCR, 3가 플러스, 그 다음에 한소가 7개니까 7H2O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플러스 14H 플러스가 되겠네. 이렇게 했어? 저 철만 앞에 거는 3으로 해주고 뒤에 건 2로 했어요. 그런 거 실수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네. 이건 할 수 있겠어? 왜 이렇게 된지 알겠지? 전자가 하나밖에 안 움직였잖아. 전자 하나밖에 안 움직였어. 이과 전자 플러스, 그러니까 이과 마이너스니까 전자 하나 움직였잖아. 그러면 굳이 앞에 6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6개, 얘는 저 6가 플러스였던 게 3가 플러스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6개가 줄어들었어요. 6개가 줄어들었잖아. 그럼 이동하는 전자,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의 전자 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카지노하고 똑같아. 카지노에서 내가 돈을 200만 원 잃었으면은 누군가는 200만 원 땄을 거 아니야. 네. 이게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거든. 산화 환원 반응 동시에 일어나니까 반드시 잃어버린 전자의 음, 개수하고 얻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다시 본 상태로 들어가서 보자고. 이하고 지금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한 거야. 산화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산화수법에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거든. 그럼 보통 혼자 있으면은 호돈수 혼자 있으면 0이라고 한다. 우리는 뭐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난다. 넌 전기음성도가 큰 거를 친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나중에 네가 외워야 되는 건데 예외적인 규정. 보통 수소는 1가 플러스야. 보통은 수소는 1가 플러스인데 Li, F가 H 같은 게 있거든. 왠지 느낌상 그때는 1가 마이너스일 것 같지 않냐? 수소라는 음, 녀석의 특징이 뭐야? 플러스 1인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얻어도 되고 하나 잃어도 되잖아. 보통 네. 잃는데 금속하고 있으면 일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 리튬이 훨씬 더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그리고 네. 산소는 웬만하면 이가 마이너스거든. 산소는 웬만하면 이가 마이너스인데 딱 두 개의 경우. 음, 두 개의 경우는 아니다. H2O2라든지 K2O2 또는 OF2 이런 경우가 있어. 이때는 일가 마이너스, 일가 마이너스, 이때는 이가 플러스야. OF2 봐봐. OF2 같은 경우 보면 자,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게 플로린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플로린이 1가 마이너스가 되면 당연히 2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산화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규칙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됐다 환원됐다 개념도 이해하고 저기는 반응식까지 쓸 수 있으면 산화환원 반응의 기본은 한 거야. 방금 내가 준 걸 혼자 자력으로 그걸 완전히 풀 수 있으면 돼.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을 할 수 있어. 나머지 뭐 그냥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A, B, C, D 이거 숫자 쓰는 거 이제는 이런 거 쉽지 않겠니? 대충 보니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같은 개념이잖아. 방금 했던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대충 이런 정도고 또 몇 개 외울 거를 내가 설명을 조금 하나 해줄게. 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게 제일 좋은데 철의 재련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철의 재련 방법. 재련이란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재련 방법을 모르려나? 모를 수도 있겠다. 재련이란 게 뭘까? 재료 대충 뭐 두들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고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약간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느낌이라고 하자. 이게 포항제철하고 지금 광양제철에서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 근데 나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잘 모르더라. 혹시 주몽 드라마 모르지? 네. 드라마 주몽 모르지? 이게 불과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주몽하면 애들이 알았는데 좀 마음이 좀 상하네.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 주몽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 그때 이제 막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막 설립되는 과정에서 한국 역사에 보잖아. 근데 그 부여, 옥조, 동리에 이런 거 기억나나? 옛날 한국 사회? 한국 사회 대충 들어나? 그런 있었던 거.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삼국시대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철기시대거든. 근데 그 철기시대로 넘어간다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철기 전 시대는 무슨 시대지? 자, 철수던 시대? 뭐라고? 철수던 시대?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무슨 시대야? 맨 처음에 석기 시대야. 그 다음 그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 시대. 다음에 철기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을 때, 이 원래 이게 역사하고 과학이 절대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이 공부해야 돼, 원래. 지금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라가 강성하는 이유가 철을 얼마나 빨리 개발했느냐의 차이야. 생각해봐라, 성호야. 내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구리검을 가지고 있고, 전만 철검을 가지고 있어. 누가 이기겠니? 유럽이. 아니, 철로 구리 때리면 구리 휘어져 본다, 이거. 깨, 없어지거든. 잘라지거든.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지 않냐? 구리로 네. 만들어봐야 얼마나 무르겠니?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걸로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철하고 비교 안 되잖아. 그 당시에 명검이라고 하면 철검이란 말이야. 이 철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처음에 아까 내가 했던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되냐면 그 처음에는 강철검을 걷기 위해서 막 이런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항제철하고 해서 하는 게 뭐냐면 호주에 보면 호주는 여기 산이 있잖아.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전부 다 이게 철광석이야. 철광석. 정말 부러운 나라지. 우리나라에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이런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산 파면 다 죄다 철이야. 음, 근데 그걸 우리가 수출해 오는 거야. 수입해 오는 거야. 수입해서 순수한 철로 바꿔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수입해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순수한 강철로 만들어서 밖으로 이거 판매하는 수익을 얻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항제철하고 광양제철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땅 파서 팔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술을 써야 된다는 거지. 자, 어떤 거냐면 용광로라고 방금 내가 얘기했죠. 용광로. 그럼 철광석은 도대체 뭘까? 철광석과 철이 뭐가 다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성우가 생각했을 때 철광석, 어. 철광석은 아니, 그 재련되지 않은 철? 그러니까 뭔가 잡다한 게 많이 넣어. 쉽게 말해서 녹슨 철이야, 녹슨 철. 녹슨 철? 응, 녹슨 철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 약간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돼 있는 철. 산화 상태인. 그 산소랑 결합, 그치, 산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철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성호가 이 철로 된 자전거를 샀다. 근데 철로 된 자전거를 샀다가 자전거를 한 몇 년 동안 안 타고 막 비에 방치되고 이렇게 되면 철이 어떻게 돼? 녹슬잖아. 자연스럽게 녹슬어 있는 거야. 자연 상황에서는 철이 순수한 철로 유지되게끔 원하지를 않아. 왜? 철은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녀석은 아니야.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혹시 너 경주 박물관에 가본 적 있니? 네, 경주 박물관에 가면 아마 신라 시대나 옛날 시대 때 보면 그 왕관이라고 돼 있어. 왕관이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지. 네. 진짜 옛날 고대 문물, 아주 진짜 선사시대 문물을 봐도 금은 굉장히 빨리 썼어. 금을 왜 빨리 썼을까? 눌러서? 이게 산화원원 챕터하고 관계가 있는데 금을 빨리 쓴 이유는 금이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화학적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솔직히 금을 아마 가장 먼저 썼을 거야. 금이나 은 같은 거 굉장히 좀 빨리 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금하고 우리 쓰면서 아마 같이 쓰는 시대가 구리, 금은 구리를 같이 썼을 거야. 이게 바로 청동기잖아, 청동기. 청동기 다음에 쓴 게 바로 철기지, 철기. 네. 철기 다음에 오늘날에는 뭘 쓰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 알루미늄은 굉장히 가벼운 금속인데, 순수한 알루미늄은 자연 상황에서 존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너희가 보고 있는 알루미늄은 대체적으로 산소가 공격한 산소로 인해 산화되어 있는 알루미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네. 공기 중에서 산소랑 쉽게 반응하는 금속들은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가 힘든데 금이나 은 나중에 그 금속 반응성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금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제일 약한 녀석이야. 즉 산소가 건드리기가 힘든 녀석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녀석이 쉬우니까 그냥 발견하는 즉시 쓰면 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철보다는 반응성이 상대적으로는 좀 작지만 뭐 작지고 뭐 그리고 좀 순수한 녀석을 만들기가 쉬운 거야. 근데 알루미늄 같은 거는 순수한 녀석으로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해.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철이잖아. 그럼 이 철을 어떻게 했느냐?
Fe2O3라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다 보니까 SiO2.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뭐냐라고 하면서 규산염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러니까 SiO2. 어쨌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상에 되게 많이 있는 일반적인 지각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야.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아니고 지각에서 제일 많이 분포하는 거. 보통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입해오는 철광석 형태야. 근데 이 녀석을 용광로에 넣었더니 순수한 철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럼 이 용광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용광로에 이렇게 철광석을 완전 순수한 녀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녀석들도 넣겠지. 보통 코크스를 집어넣는다고 해. 코크스를 집어넣고 탄산칼슘을 집어넣어.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 있는 모팔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주몽 대장님 이러면서 제가 강철검을 얻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를 넣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장면이 나와.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거, 달걀 껍질, 조개 껍질 같은 게 탄산칼슘이거든. 칼슘. 그럼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이런 걸 외워놓으면 좋아. 포커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탄소 덩어리야. 숲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숲. 그러면 참고로 용광로 같은 경우는 용광로에는 너가 생각해봐. 용광로에 산소가 풍족하진 않겠지. 산소가 좀 네. 부족하단 말이야. 좀 부족하면 탄소는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해.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못 되고 일산화탄소가 돼. 근데 이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거든. 그랬더니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철이 산소를 가지고 있네. 나중에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철은 뭐 산소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센 놈은 아니거든. 야, 네. 야채 이런 거야. 성원, 네 이상형이 있는데 네 이상형이 아직 그 어떤 남자애랑 썸을 타고 있네. 보니까 그 남자가 너보다 못생겼고 너보다 능력도 없고 성격도 그지 같고 인간 쓰레기야. 어떻게 해야 돼? 또 참 내 이상형이 남자랑 연애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뺏어야 음. 되겠지. 그 정도면. 야, 저 내 이상형을, 삶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뺏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일산화탄소가, 야, 철 임마, 네가 왜 산소를 들고 있고 난리야. 꺼져. 내가 산소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임마가 이산화탄소가 되고 순수한 철로 만드는 거야. 산화하는 과정을 이용하는 거지. 뭐 반응 계속 쓰는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철은 어떻게 되니? 철은 몇 가 플러스였어? 2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3가였던 게 0가가 돼버렸으니까 철은 뭐가 된 거야? 철은 환원했지. 그 네.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2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였는데 2가 마이너스 4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산화했지. 네. 이 코크스를 넣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환원제를 넣은 거야. 환원제. 나는 산화했으니까 철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넣은 거지. 이렇게 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해서. 근데 여기서 선생님 탄산칼슘을 왜 넣었어요? 탄산칼슘은 CaCO3는 가열하면 이걸 가열하거든.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도망가 버려. 그 다음에 CaO가 남거든. 이 CaO가 SiO2랑 결합을 해버려. 결합을 해서 CaSiO3라는 슬래그 형태란 찌꺼기 형태로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순수한 철, 일부의 탄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걸 선철이라고 하거든.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선철 위에 이 슬래그가 이렇게 위쪽에서 슬래그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렇게 공기를 차단시키는 역할까지 해요. 기본적인 역할이 이런 산화 환원을 이용해가지고 철을 재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외워놓으면 좋아. 이 과정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화학 원자 시간을 보더라도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일 거야. 그래서 방금 이제 산화하는 반응했을 때 구리를 이렇게 하는 반응도 있겠지만 여기 철의 재련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뭐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금속의 이온화 경량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쌤이 웬만하면 쉽게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긴 한데 이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보라. 나는 첫자만 따서 외웠어. 크카나나가 아라철 리주납 스구순 백금 이렇게 외웠거든. 첫자만 해서 자 카, 나, 마그, 알, 아, 철, 리, 주석이니까 나, 수구, 수은, 백금 이거 어, 백금이야. 그치? 그냥 그렇게 외웠어. 그렇게 외워두면 좋아.
이게 뭐냐면 금속의 산화 경량성이야. 아까 너가 얘기했지만 야 성호야, 네가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안타까운 얘기라고 안타까운 얘기일 수밖에 없지. 네 이상향이 있어. 네 정말 진정한 이상향이 아까 같은 인간 쓰레기하고 사귀고 있다면 내가 그 친구를 뺏어올 수 있겠지. 근데 너의 이상향이 BTS랑 사귀고 있어. 뺏어올 자신 있어? 아니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크카나 마그 알 아철 니추 납 수 수 수은 백근 이렇게 되거든. 백금 금이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큰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CuCl2라고 칠게. CuCl2가 아쿠아다. 아쿠아란 얘기는 Cu 이가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지금 연애질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냥 썸 타고 있다 이거지. 아직 결혼한 건 아니야. 침전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자, 구리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마그네슘을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그네슘 세거든? 내가 염소하고 연애해야 되는데? 야, 구리 임마. 네가 왜 염소하고 연애하고 난리야?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네. 거야? MgCl2가 되는 거고, 구리가 이렇게 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반응성이 큰 게 산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를 준다라는 건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해보자고. 그 연애 관계에서. 내가 내 이상형한테 사랑을 준다는 얘기는 의미는 무슨 말이야? 그럼 걔한테 사랑을 주고 있던 놈은 지가 준 사랑을 들고 다시 꺼졌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산화된 거야. 얘는 어떻게 된 거니? 환원된 거지. 이가 플러스가 영가가 됐잖아. 이가 플러스가 영가가 됐다 이거야. 이거 앞에서 우리 산에 대한 얘기했지. 산이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는 얘기 얼핏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을 거야. 단, 금운동 제외. 금과 은과 동은 제외. 왜 그러냐면 수소라는 녀석의 반응성을 생각해봐. 수소라는 녀석이 금, 은, 동보다는 반응성이 세. 그런데 HCl이 있다고 가정하자. HCl이 있는데 뭐 여기서 아연을 넣었다고 치자. 근데 누가 세니? 수소보다는 아연이 세지. 야 네. 수소 임마 네가 왜 Cl하고 연애하고 난리야. 꺼져.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야. 산하고 금속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가 나는 건 산화 환원 반응이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다음 시간까지 공부할 때는 이런 과정까지 공부해서 외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지금 내가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해줬거든. 문제를 네가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일부 많이 풀릴 걸 생각보다 많이 풀릴 거야. 풀면서 겨우 몇 개 안 배웠는데 이거 다 풀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풀릴 것 같기는 해. 그럼 몇 개 한번 풀어볼까? 이거 설명만 듣고 풀기는 좀 빡센가? 일단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한번 던져볼게. 7번, 10번 한번 풀어볼래? 7번, 10번이요? 확대해줄까? 아니요, 이거 페이지 찾는다고요. 음. H 0씨.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7 마이너스 7번에 3번이요. 1번에 3번. 0가, 0가고, 3가 플러스고, 2가 플러스. 4번이요. 이거 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3감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지금
증가. 18번에 2번이요. 아, 8번. 8번 나였구나. 8번에 8번 2번.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는 것 같아. 여기는 3가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는 4가 플러스가 4가 마이너스가 됐고, 1가 플러스가 0가가 됐네. 그러면 1증, 3번? 오케이. 8 증가야? 8 감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잠깐, 8 증가야? 내가 지금 반대로 적었구나. 4가 마이너스 4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오케이. 8 증가. 3 감소. 오케이. 아, 이거는 뭐,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고, 14번은 내가 방금 한 거라서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15번 그림이 니한테 생소할 것 같다. 15번과 20번. 15번, 20번이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든다. 이 뭔 말인가 싶겠다. 이렇게 변했다. 여기서 힌트를 주면 붉은 귤이라는 건 순수한 붉은 구리는 원래 붉은색이야. 네. 그러니까 건기에 변했다는 얘기는 산소랑 그 뭐라 해야 될까 녹슬었다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는 아, 표현이겠지. 산화됐다. 산화, 산화된 거니까, 산화수 증가. 맞지 않나? 15번에 5번이요. 뭐 이걸 굳이 쓰면 구리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O가 됐다 이거고 두 개가 그럼 여기 이 COO가 수소랑 반응을 했더니 구리가 됐고 H2O가 됐다 이런 거 같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가 플러스가 0가가 됐으니까 현재 이것도 맞고 나의 검게 변한 구리 줄은 이가 플러스인데 0가가 됐으니까 환원이 됐지. 검게 변한 네. 그러니까 나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나에서는 환원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음. 이해 갔어?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 이거 같은 게 네가 화학 반응식 자체를 몰라가지고 실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20번. 숫자 맞추는 거.